방금 화면으로 나간 "물러서서 살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문구는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김훈의 카레 노래의 한 대목을 응용한 거예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 베꼈으면 베꼈다고 꼭 얘기를 해 줘요. 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수학을 가져왔어요. 자, 개념 원리라고 하는 책 다 아시죠?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이미 다 풀어봤을 것이고, 중고등학생이라면 꽂혀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이시라면 자, 이거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왜 이 얘기를 가져왔느냐? 영어 선생님 수학 얘기는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이라서요. 학원에 갔더니 자, 개념 원리 다음에는 가르라. 어디로 가냐면 센이 있답니다. 센. 네. SSEN 센이 있대요. 센 다음에 가르라 했더니 어디로 가냐면 블랙 라벨이라는 게 있답니다. 블랙이란 단어가 주는 마법의 힘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3 단계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아마 여러분이 쉽게 빡 들어와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개념 원리로 기본 개념을 다지고 센이라고 하는 걸로 인제 그다음 단계를 가고 블랙 라벨에 가면 최상위 문제를 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보니까 개념 원리로도 너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개념 유형이라고 하는 게 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공부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어의 프로세싱을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영어든 성인 영어든 유치원 영어든 뭐 고등 영어건 입시 영어건 아니건 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걸 봅니다. 레벨 테스트를 봐서 걔들 얘기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당신 보니까 레벨이 지금 전체 10 레벨 중에 2 레벨 나왔군요. 그러니까 당신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대요. 그래서 2 레벨에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당신 봅시다. 그런 다음에 3, 4, 5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게 사기인지 아니면 준사기인지 이게 항상 헷갈려요. 얼빵해서 속는 것인지 그냥 멀쩡한데 속는 것인지 어쨌든 속이는 놈이야 뭐 언제든지 속이는 놈이고 말이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럼 당신은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소?"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영문법을 가르칠 때에는요.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있잖아요. 중학교 한 2 학년 정도부터 대학생까지 심지어는 영어 교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은 적도 있어요, 한 반에서.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 얘기를. 왜 싫어하게 되는지는 이따 아시게 될 거고요. 저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고요.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됐어요 제가. 연어죠 연어.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저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먹고는 살았단 말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수학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 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가로축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인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자, 시간이죠. 그거는 가로에 있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 물리값을 실력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결절점 노후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3 입니다. 고등 선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느 반에 갈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레벨 테스트로 학생을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일 게이지로 오일 양을 계측하듯 오일 상태를 계측하듯 딱 찍어 봤더니 학생 A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학생 B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다고 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공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라고 했었죠? 싸움이라고 했었죠. 나와의 싸움.
너와의 싸움. 싸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학생 A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학생 A는 지금 다급해요. 자기가 보니까 학생 B, 가장 잘하는 애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학생 A가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계별로 개념 유형, 개념 원리, 센, 블랙라벨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수능 뭐 저기 무슨 반을 갔는데 지금 3등급이니까 3등급 반, 그다음에 2등급 반, 그다음에 1등급 반 이렇게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수종합반에 갔더니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지금 3, 2, 1, 2단계를 거쳐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차례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요. 왜요는 일본 담요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냐면 학생 B라고 하는 경쟁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부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가 않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뢰찾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지뢰찾기가 뭐야?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그 얘기예요. 그 지뢰 찾아서 이렇게 뭐 깔짝깔짝 시간 때울 때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뢰는 건드려도 터지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시간 내에 지뢰를 해결하지 못해도 져요. 당신 그것을 까먹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원래 지뢰를 뿌리는 이유가 못 오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뢰는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만 시간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적에게 그 타이밍에 기세를 뺏기 위해서 지뢰를 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수학이란 지뢰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학을 넘어서 공부라는 지뢰가 뿌려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 내에 못 끝내면 죽어요. 빵! 생물학적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죽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학생 B가 당신보다 높은 레벨이 나온 이유는 우리 모두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직선의 기울기를 보라. 두 점을 찍으면 기울기가 나오잖아. 학생 A는 이만큼 공부를 해왔고 학생 B는 이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하고 좀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생 A는 앞으로도 저렇게 뻗어갈 것이 눈에 명백하고, 그런데 학생 B는 여태까지의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렇겠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너는 영원히 학생비를 따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너는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경쟁자들이 아주 많단다 라고 하면서 실판에 가득 적어줘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과학고와 영재고 개수를 갖다 딱딱딱 불러줍니다. 만약에 외고생이 와가지고 이제 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외고가 몇 개고 자사고가 몇 개인지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의 경쟁자가 너보다 나은 실력을 갖고 있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하라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이런다면서요. 아프니까 진실이에요. Truth hurts. 진실은 아프죠. 그 그럼 학생 B 어떻게 할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이 다 나를 밟고 지나갈 건데. 제가 얘기합니다. 네가 B를 이기는 방법은 B보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지. 학생 B가 꼬꾸라지기를.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저기 뭐 게임에 빠지거나 애인하고 뭐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공부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놔버리거나 뭐 혐오를 느끼거나 이런 가능성을 노리면서 너는 걔보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란 말 잘못됐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똑같은 10시간을 하루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10시간을 12시간으로 만들거나 15시간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불가능하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열심히란 말 아주 나쁜 말이에요. 열심히란 말은 그냥 시간을 늘리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겠지만 시간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기울기만 올릴락 내릴락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를 이기는 유일한 경로가 지금 노란색 선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듣고 있다가 싫어해요, 이 얘기를. 기분 나쁘니까 진실이죠.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얘기합니다.
학원에 갔더니 "그런 레벨은 없던데요." 하고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라고 얘기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해요?" 하고 물어봅니다. 마치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전 토플 점수가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토플 점수를 올려야 할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영역별로 골고루 레벨별로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 하고 단어 하고 읽기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내에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원리라는 책이 있고요. 센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 봅시다. 블랙 라벨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 것들이 그냥 책 이름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개념 원리가 1단계, 그보다 높은 2단계, 그보다 높은 3단계를 각각 표시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를 한 번에 퉁쳐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념 원리하고 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블랙 라벨만 하라 이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기본 문제 뭐 숙달을 안 하고 그냥 블랙 라벨로 가란 말이에요? 아, 블랙 라벨이 좀 처음 힘들면 센부터 시작하시죠. 미쳤어요?